어쨌든 확실히 서울의 아파트나 건물값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 산업용 이 물류 창고나 공장이 거래가 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용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체크고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애플로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래 사례에 의한 평가를 좀 해봐야죠. 매각가를 제한을 하려면 일단 이제 주변 이제 이렇게 커요. 근데 이렇게 큰 공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례가요. 그래갖고 그나마 3,000평짜리가 이게 큰데 13,000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000평짜리 이게 큰 거예요. 공시가는 110만 원 정도 됐었는데 한 215만 원 정도에 매각이 됐었고요. 2010년도에. 이 당시에는 현재 저희 뭐 부동산 플랫폼 체크나 디스코나 밸류메 이런 사이트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좀 찾아봤어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좀 이게 거래 사례 같은 보기가 되게 많이 불편했거든요. 네,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죠. 상평동 여기 좀 조그맣지만 어제도 공시지가가 100만 원 정도였었는데 해당 부지가 5월에 좀 250만 원 정도 엄청 높게 거래됐네요. 근데 이제 공장도 뭐 현재 빌딩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공장도 역시 이 지역에 따라서 좀 적당한 크기가 가장 좀 높게 팔립니다. 너무 커도 이게 좀 안 팔리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한번 공시지가를 한번 봐볼까요? 계룡 공시지가 한 190만 원 정도 10년이 넘었는데 얼마 안 올랐네요. 거래 사례는 여기가 최근에 이제 18년도, 23년도 아까 봤는데 이제 이쪽에 있네요. 평당 대지평당 한 480만 원. 저희가 이거를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팔았으니까 거의 2배가 지금 넘게 올랐네요. 근데 한 10년 정도가 넘었으니까 뭐 글쎄요. 이거 좀 봐야 되겠네요. 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히 서울의 아파트나 건물값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 산업용 이 물류 창고나 공장이 거래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투자용이 아니라 실사용의 목적이 더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체 물품도 그렇게 없고요. 공장이 같은 모양으로 지어진 공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거래 사례가 다 조그만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해내 뭐 215만 원. 190만 원을 했네요. 그래서 늘 공장 거래할 때는 이슈지만 뭐 늘 이 이후에 이제 한솔 제지와 인연이 돼서 공장 거래를 한 3개, 4개, 4개 정도를 더 했거든요. 근데 늘상 이런 대형 이게 없어요. 대형 거래 사례가. 그러니까 매매 사례도 없고. 그러니까 주변 부동산들도 너무 힘들어하고요. 그지 현지 부동산들 저희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막연했고요. 어쨌든 뭐 나름대로 나중에 요령이 좀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래 사례가 없어서 외부 지역에서 이제 매수자를 이제 현지에는 없잖아요. 이 안에서 매수자를 찾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으니 이제 외부에서 좀 기업들을 이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건물 노하우로 인해 잔존가치 평가하기 어려우며 저 건물은요. 최근 매매 사례도 건물은 철거하여 신축함. 해당 부지의 규모와 유사한 사례를 찾기가 어려움. 하지만 주변 거래 중이거나 거래 사례를 견주어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한 190만 원 정도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해.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분할을 하면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면적 자체가 크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좀 다운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뭐 현지 부동산 이렇게 다 물어봤죠. 뭐 공장전 10년 이상 건물은 매매 시 건물가 인정하지 않는다. 뭐 230 정도. 뭐 여기는 이제 차량 진입이 유리하다. 코너 건물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코너였었잖아요. 그래서 한 240까지도 평당 240 가능할 것 같으나 워낙 이게 넓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 주변에서 신규 산업단지가 평당 80만 원 정도에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여기도 말씀 준주거 여기는 이제 이런 내용이죠. 삼평공업단지가 78년 이후 공업단지로 형성되어 왔으나 주변에 주택용지로 개발로 인한 집가 상승과 삼평공업단지 대체지 개발로 인한 저렴한 공장용지 분양은 현재 삼평공장단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며 향후 15년 이후에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공장용지보다는 투자용으로 매수 쪽에 접근하는 것 바람직하다 판단돼 해당 매각 가격은 평당 200만 원 정도 내외로 이 사람 좀 봤었고요. 이쪽 부동산은 뭐 동종업체가 아니라면 공장 부지를 거래하면서 건물값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 및 설비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입 전문 업체를 의뢰하여 별도의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일반적으로 공장은 그 안에 그 생산 설비들인데 그 실질적으로 생산 설비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뭐 몇백억에서 그러니까 뭐 적게는 몇십억에서 비싼 건 몇백억짜리 그 기계 설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비를 오히려 쓰는 조건으로
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그럼 경쟁자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쉽게 가면 이거예요. 단순하게 아파트나 건물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인테리어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어떤 테마파크를 판다. 맞잖아요. 뭐 어떤 연수원을 판다. 그 안에 그러면 연수원이 이미 다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토지 가격이 아니라 그 연수원을 지금 건물 가치가 있잖아요. 공장은 반대로 건물의 가치보다는 그 설비의 가치가 훨씬 더 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경쟁업체에 이 설비를 넘긴다? 그것도 또 아이러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여기는 상대동 지역에서 호가 250만 원 올려야 하고 인근 지역에 이쪽에 80에서 1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관적이네요. 뭐 주변 경제 상품에 비해 가격도 높고 건축물도 쓸모없고. 그러니까 조사하면서도 이건 팔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좀 뭐라 그럴까 좀 멘탈이 많이 흔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공장 지역 내에 10년 이상 된 건물 및 설비 가치평가가 어려워서 현재 그러니까 거래 시 고려 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생산 설비만요. 공장 부지 거래 시 건물가는 토지가에 포함하여 거래하여 전체 해당 부지의 적정 매각 가격은 190 정도이다. 해당 부지 평당 230 이상 요구할 경우 더욱 저렴하게 거래가 되는 정촌이나 사봉 지방 산업단지로 이전을 검토할 것이며 또한 장기적인 투자 암호로 보유하기에는 최소 10년 이상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 공장을 누군가가 매입해요. 적정 가격에. 근데 설비가 필요 없거나 동종업종이 아니라서 다 필요 없어 새로 설비를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십에서 몇백억까지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주거지로 바꾸면서 공장을 또 이전해야 된대요. 이 설비를 가지고. 그러니 여기서 한번 공장 들어오면 몇십 년 하려고 들어오는 건데 이건 정말 그 쉬운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 이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괄 매각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한 180,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금매로 이런 거 하면 한 136억? 그러니까 13,000평이니까 한 246억 정도고요. 일괄 매각인데 주변 거래 사례로 감안하여 190 정도 하면 한 260억 정도이고, 그 다음에 주변 시장의 최고가는 한 뭐 215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거래된 사례 중에서 최고가요. 아까 그러니까 뭐 3,000평, 뭐 500평, 2,000평 이렇게 거래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 중에서 215만 원까지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이럴 경우 한 294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됐었어요. 따라서 6개월 내에 매각을 완료하는 목표로 할 경우 300억을 1차 제시 금액으로 매각 활동을 시작하고 2개월 정도 진행 후 상황을 보면서 최종 가격을 조정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최하 280억 수준 이상으로 매각하면 최고가를 매각하는 것이라고 좀 사료됨.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제한사에는 내용을 썼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공단 및 공장의 지리적 위치는 접근성 및 가시성은 좋아 매우 양호하고 입지 조건도 갖추었으며 종업원 인력 수급 및 주거 문제도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건물 및 설비는 노후화로 인해 기존 설비를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매수자가 아닌 일반 매수자에게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인근지역, 중촌, 아까 사봉이죠. 이런 쪽으로 이전 검토 시 80에서 120만 원 정도는 이전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신규 공장을 지으면 되니까요. 해당 부지는 도로에 접한 코너 부지로서 접근성과 가시성을 고려하여 매각 금액은 평당 190만 원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래 사례 및 부동산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부지에 대한 적정 가격은 190만 원으로 사료됩니다. 대지 면적 13,000원 넘쳐 14,600평, 한 260억 정도 이렇게 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260억은 너무 좀 싸다. 한 300억에 일단 홍보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한서에서 얘기했었죠. 그럼 뭐 어떻게 마케팅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응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뭐 거점, 뭐 진주 현지 부동 방문하여 뭐 부동산 협력하고요. 뭐 이렇게 멋있는 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세요. 지역 부동산 찾아가서 협력해야 되고요. 매수자 뭐 TM 하구나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수입 업체나 뭐 국내외 뭐 ERA 협력, 그러니까 ERA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에서 됐고, 그다음에 아시아 본부가 싱가포르에 있다 보니까 뭐 일본도 있고 뭐 전국에 좀 ERA 코리가 많죠. 하지만 좀 한계성은 있어요. 역시 개별 영역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진짜 좋은 물건 아니고서는 그쪽에서도 그렇게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또 그럴 만한 물건이어야 되는데 또 이 공장이 또 그럴 만한 물건은 아니고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쨌든 실질적인 광고, 뭐 홍보 전략 수립, 뭐 인터넷 뭐 이렇게 하고요. 근데 뭐 내부 직원에게 홍보하고요. 전문가, 그러니까 에이전트,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뭐 몇 명 더 이제 같이 저는 팀원들이 같이 뭐 홍보 활동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마케팅 전략을 썼죠. 예. 그리고 마케팅 전략에서 뭐 존속 빌딩 정보 활용 전략, 많은 홍보로 일변도에 기다리는 영업을 지향하고 고객 지향적인 적극적인 마케팅,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좀 다가간다 이런 개념이죠. 현재 뭐 위아래 코리아에서 전선으로 매각 중인 부동산의 정보를 취합하여 관리하고 매각 대행 부동산에 적합한 매도자를 도출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할 등 각 거점 일일이 상황 보고하고 일일 계약상황 공유하고 현장 상담 및 본사 정보 공유, 지역에 안내해줄 협력 부동산을 지정하는 경우가 직접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 거점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 지사가 있는 부동산 회사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많지 않아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일하는 뭐 CB나 셀스 같은 경우조차도 없어요. 서울에서 거점으로 움직여요. 오히려 그러니까 젠스타나 이제 삼성, 서브원, 뭐 LG 아니면 뭐 포스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점 형태보다는 각 건물에 담당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 담당자. 그래서 그들이 전속을 맞았을 경우에는 그 인근 지역의 담당자가 답사를 대행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이제 시설 관리하는 그 대기업 위주의 시설 관리하는 그 PM사 이외에는 대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거나 아니면은 현재 있는 부동산하고 협력을 해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 쉐어를 해줄 테니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현지 상담으로 쪽에서 뭐 메인 유치 가능하고 뭐 요 내용은 뭐 한번 봐주세요. 네. 어쨌든 일반적으로 목표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기업에서 뭐 몇 개월 내에 6개월 전 만약에 6개월의 전속을 주면 어떤 걸 할 거냐, 이제 마케팅을 시작해서 뭐 공공기관 및 공제회 대기업 위주로 최대한 소문 없이 진행하여 해당 노동의 부정적인 소문 이미지 최소화합니다. 근데 어떻게 홍보하는데 소리 없이 조용하게 하겠어요. 하지만 기업은 원하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좀 해줘야 됩니다. 또 1개월 홍보 후 반응 여부 관찰하여 해당 부동산의 부정적인 경우 아래와 같은 홍보 진행한다. 최고 가격으로 신문 광고 및 부동산 전문 채널에 기재하고 뭐 국내외 협력 컨설팅 회사 6군데 지정 후 해당 부동산의 좋은 이미지 홍보를 유도한다. 현재 부동산 한 개 업체를 추후 매매 홍보에 따른 현재 부동산의 업체 간 분쟁과 안 좋은 소문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그러니까 한 개 업체를 선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외부 업체가 전속을 맺어서 이 현지에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부동산들이 담합을 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낼 수도 있으니 오히려 그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나쁜 이슈를 미리 차단을 한 겁니다. 나쁜 입소문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손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매각 결정한다. 2개월 정도 홍보 후 매입 의향서의 금액을 토대로 구체적인 매각 금액을 결정하고 매입 의향서의 업체별 사용 목적, 자기 사용을 위한 매입 금액과 투자용으로 매입 금액을 비교 분석 후 전체 필지, 일괄 매각 및 분할 매각 비교 분석, 유불량을 판단한다. 업체 간 금액 지분 운용 및 용도 시기 조건 협의, 공장 생산 설비 매각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체 선정,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입 의향서의 업체 간 구체적인 조건을 검토 후 매각 절차 진행, 공장 설비의 매각 진행, 공장을 필요로 하는 업체의 매각 금액과 공장이 필요 없는 업체의 매각 금액 산정 필요, 계약서 검토 및 용도 시기 협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한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15분이 좀 넘었네요. 그러면 3차 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